처음 산 주식이 사자마자 다음날 상한가를 3번 연속으로 가서 주식이 쉽구나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이 습관을 고치는데 한 10년 넘게 걸린 것 같아요. 소득 증가율보다는 자본의 증가율이 훨씬 더 빨라지는 시기가 돼버렸습니다. 20대 투자 습관이 40대까지도 가는 것 같아요. 영앤 리치가 되고 싶은 마음, 신용 매수나라던가 레버리지 ETF라던가 테마주, 잡주, 동전주 별거 다 해봤거든. 결국은 돈을 벌리는 거는 투자를 했을 때 그것만 버리셔도 주식시장에 성공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청년들의 투자가 임금 인상률이 인플레이션을 따라가지 못한다는 위기감에서 시작된 생존형 투자라는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빨리 자산을 불려야 한다는 압박 때문에 단기간에 높은 수익을 내려고 비투나 레버리지 투자처럼 높은 위험을 감수하기도 하는데 이런 투자의 위험성이나 청년 세대에 맞는 투자 전략을 꼽아주신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저도 대학생 때부터 주식 투자를 했고요. 다른 친구들이 적금이나 예금했을 때 저는 그 자금을 주식을 했기 때문에 저도 조금은 뭐 이런 사례에 대해서 뭐 말할 입장은 안 되긴 합니다만 지금 상황에서는 위험자산 비중을 더 높게 훨씬 많이 가져야 된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레버리지에 대한 걸 투자를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예금이라던가 적금에 대한 것보다는 지금 일정 부분 투자를 하면서 지금 경제 감각을 키우시는 거를 저는 추천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이제 내년 이제 우리가 갈수록 취업을 해서 이제 돈을 벌기 시작하면 자금이 더 많이 늘어날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갑자기 내가 뭐 1억 원을 운용하게 될 때도 있을 텐데, 근데 그때부터 공부하게 되면 그 1억 원을 분산하는 건 내 주관이 없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 청년들이 50만 원, 100만 원이 소중할 때 그것도 사실 뭐 50만 원으로 돈 많이 100% 수익 나봤자 50만 원밖에 안 되지만 그 자금도 사실 저는 한번 경험적으로는 반드시 필요할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레버리지라는 상품을 처음에 습관을 잘못 들이면 나중에도 그 습관대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전 주식 투자를 전형적인 테마주로 시작을 했습니다. 저는 사실 운이 좋게 처음 산 주식이 사자마자 다음날 상한가를 3번 연속으로 가서 주식이 쉽구나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리고 나서 사실 좀 많이 고생을 했는데 이 습관을 고치는데 한 10년 넘게 걸린 것 같아요. 결국은 그런 이제 투자가 아니고 이제 도박이라던가 거의 이제 투기가 되어가는 과정인데 지금 젊은 청년분들은 이 습관들을 초반에 잘 정립을 한다면 제 주변에도 이런 투기적으로 배우신 분들보다는 그냥 좋은 주식, 조금 무겁더라도 천천히 갈 수 있는 좋은 주식들을 사신 분들이 사실 올해 시장에 더 많이 살아남고 성공하신 분들을 더 많이 봐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지금은 뭐 신용 매수나라던가 레버리지 ETF라던가 빨리 하고 싶은 마음 압니다. 그 영앤 리치라는 단어 저도 굉장히 좋아하기 때문에 영앤 리치가 되고 싶은 마음 저도 알긴 하지만 그럴수록 천천히 돌아가시기를 저는 정말 간곡히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수입이 안정적이지 않아서 손실에 대한 두려움이 있기도 하고요. 작은 시드머니로 수익이 나봤자 뭐 얼마나 나겠어 네. 하는 마음으로 투자 공부를 좀 미루게 되는데요. 투자 경험이 전혀 없는 청년이나 이렇게 투자 공부를 좀 미루는 네. 청년들에게 혹시 해주실 수 있는 말이 있으실까요? 아마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제가 하고 싶은 대답의 대부분이라고 봅니다. 50만 원, 100만 원으로 100%를 못 내면요. 1억으로 2억 절대 만들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자금에서 오는 압박감, 그러니까 청년들이 가지고 있는 그 100만 원에 대한 체감, 근데 직장인들이 가지고 있는 1억에 대한 체감, 뭐 어떻게 보면 조금 뭐 규모는 다르지만 비슷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 금액을 떠나서 그 투자할 때의 그 감정이나던가 심리를 굉장히 저는 중요하다고 봅니다. 분명히 분석하는 능력은 나이가 들면 들수록 계속 좋아질 겁니다. 근데 심리적인 부분들은 이거는 나이가 들어도 사실 적응하기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똑같이 100%를 만들지 못하면 50만 원에서 100만 원 갈 때 그 쾌감 또는 10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다시 떨어질 때의 그 좌절감에 대한 그거를 초반에 적응해 놓지 못하면 나중에 내가 큰 돈으로 운용을 시작했을 때의 그 심리 상태가 굉장히 많이 흔들릴 수가 있고 뇌동매매를 할 수가 있고
안 좋은 습관, 안 좋은 행위를 계속 반복할 확률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은 그렇기 때문에 소액으로 공부를 할 때 저는 사실 어렸을 때 소액으로 별걸 다 해봤어요. ELW부터 시작해서 정말 테마주, 잡주, 정말 동전주 별거 다 해봤거든요. 근데 결국은 돈을 벌리는 거는 정석 투자를 했을 때 또는 내 트레이딩 규칙이 완성이 됐을 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상대적으로 적은 자금으로 경험도 많이 해보시고 시장에 대한 사이클을 한번 그 투자 그 사이클 올라가고 내려가고의 그 투자 심리를 경험해보는 게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봅니다. 어렸을 때. 네, 그리고 알바비를 버는 대학생이나 뭐 수입이 고정적이지 않은 저처럼 뭐 인턴이라던가 사회 초년생은 이제 시드머니를 모으기가 어렵잖아요. 그래도 투자 등 뭐 재테크를 시작하려고 할 때 얼마나 저축하고 또 얼마를 투자해야 할지에 대한 고민이 참 많은데요. 네. 이렇게 적은 돈이라도 작은 배분 원칙이 좀 있을까요? 이거는 원칙은 투자자들마다 또는 다 다르고 조언을 해주는 사람마다 다르지만 저는 20대라고 하면 대부분의 자산을 위험 자산에 넣어도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뭐 통상적으로 100에서 자기 나이를 뺀 만큼 위험 자산에 투자하라는 말이 있기는 한데요. 그게 어떻게 보면 정석적인 대답일 수 있고 그리고 20대 중반에서 30대라고 하면 약 70% 이상을 이제 위험 자산에 넣는 건데 저는 그 정도는 해도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은 뭐 내가 수입이 일정 부분 생활비 빼고 정말로 조금 주택 관련 자금이라던가 모아야 되는 일정 부분 뺀다라고 하면 특히나 이제 우리나라가 점점 선진국으로 간다라고 하면 이제부터는 이제 아마 자산 소득 증가율보다는 자본의 증가율이 훨씬 더 빨라지는 시기가 돼버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투자를 떼어놓고 필요할 이제 빼볼 이제 말씀드리긴 좀 어려운 상황이 돼버렸고요. 우리나라 경제 구조가. 그래서 지금부터는 그래서 투자도 해보시고 간접 투자도 해보시고 ETF 투자도 해보시고 위험 자산에 대한 비중을 계속적으로 높게 가져가야 되는 시대가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냥 S&P 500이나 나스닥 100 같은 지수형 ETF에 장기 투자하면 된다는 말이 좀 많잖아요. 이런 방식으로 투자를 시작하는 것도 괜찮을까요? 지수 투자는 사실 우리나라 투자보다는 역시나 S&P 500이 좀 더 낫다라고 봅니다. 나스닥 100 같은 경우에는 기술주 위주 투자이기 때문에 좀 부침이 심해요. 올라갈 때 화끈하게 올라가지만 내려올 때 또 화끈하게 내려오는 게 나스닥이고 S&P 500은 이제 상위 500개 기업들 계속 3개월마다 리밸런싱을 하기 때문에 살아남은 500개들만 계속 좋은 기업들만 리밸런싱 하기 때문에 장기 우상향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정 부분 아까 우리 말했던 위험 자산에서 S&P 500을 장기 투자 자산으로 놓으시고 이제 나머지 나스닥 100이든 그다음에 국내에도 이제 ETF 종류 굉장히 많이 다양해졌습니다. 그리고 AI 시대 맞아서 충분히 투자할 만한 ETF도 굉장히 많이 생겼고요. 그래서 일단 시작은 ETF부터 하시고 내가 개별 종목을 하겠다라고 하면 ETF 안에 들어있는 종목이 세부 종목들이 나옵니다. 그 안에 있는 종목들은 어느 정도 다 검증이 됐던 종목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세부 종목들은 거기서 한번 골라보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아마 재무제표를 볼 줄 모르는 청년들이 많을 것 같은데 재무제표를 보고 투자를 해야 되는 걸까요? 뭔가 이거를 본다는 거는 제 생각에는 고수들이 막 하는 것 같고 그런데 뭐 이거 대신에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같은 반도체 대형주로 먼저 접근하는 방식은 또 어떨까요? 무조건적으로 대형주라고 해서 지금 시총이 높은 대형주라고 해서 전자완익스야 뭐 워낙에 많이 알려지고 돈도 많이 버는 거 알지만 시총이 무조건 높다라고 해서 대형주 돈을 많이 버는 기업들은 아닌 거죠. 일단은 가장 중요한 거는 뭐 나중에 가서 점점 실력을 쌓으면 되겠지만 지금은 제일 중요한 거는 매출액 증가율과 영업이익의 증가율입니다. 특히나 주도주 대형 시세를 내는 종목들을 보면 의외로 영업이익 증가율보다는 매출액 증가율에서 더 큰 시세를 내는 경우들이 더 많았었어요. 그래서 일단은 돈 많이 버는 것 자체가 중요하겠죠. 근데 그 중에서 매출액 증가율이 얼마큼 나오느냐, 영업이익 증가율이 얼마큼 나오느냐, 그리고 똑같은 업종 내에서 다른 기업들은 얼마큼 버는데 이 기업들은 이 정도의 성장이 나오느냐가 더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저는 하이브리드적인 방법을 추천드리겠습니다. 무조건 매출액 많이 크고 영업이익 증가율, 영업이익이 많이 내는 기업들을 버는 건 좋겠지만 단순하게 그런 기업들이 주식의 상승을, 주가의 상승을 보장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1번은 무조건 증가율이다. 증가율을 먼저 보시고 이거는 사실 조금만 숫자 계산할 줄 알면 다 볼 수 있기 때문에
증가율을 가장 중요해 보시면서 작년 대비 올해 얼마큼 증가했느냐, 작년 전분기 대비해서 얼마큼 증가했느냐 그런 거 찾아보시면서 바텀업 방식, 바텀업 방식을 볼 때는 이제 그렇게 접근하시면 되겠습니다. 저처럼 뭐 투자를 처음 시작하는 청년들이 가장 많이 하는 실수가 있다면 혹시 어떤 게 있을까요? 저는 일단은 한 번에 다 사려고 하는 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저점에서 딱 사고 싶고 고점에서 딱 팔고 싶다 이거거든요. 근데 이거는 청년뿐만 아니라 모든 투자자가 다 그렇습니다. 하이닉스가 급락할 때 반등하면 내가 딱 저점에서 사고 싶어 했지만 주변에 저점에서 사신 분들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분할 매수와 분할 매도 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이게 인간의 심리가 딱 고점에서 팔고 싶고 저점에서 사고 싶지만 그런 케이스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없고 그 대신에 있는, 그래서 나온 게 우리가 분할해서 사고 분할해서 판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이닉스와 삼성전자 같은 경우처럼 어느 정도 바닥이 이제 다 잡혀가면서 이제 바닥을 형성하는 과정이라고 하면 떨어질 때마다 사서 또 올라가면 고점에서 10에서 한 15% 정도 내 거 아니다. 그러니까 총잔고 기준으로 내가 예를 들어서 뭐 5천만 원을 가지고 1억을 만들었다. 그러면 고점에서 한 10% 정도 내 거 아니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편해요. 어차피 고점에서 못 팔아요. 못 팔고 떨어져서 내려오면서 분할 매도. 만약에 내가 팔았는데 다시 올라간다. 그럼 다시 또 분할 매수 하는 방법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내가 마치 시장을 다 마칠 것처럼 생각하는 심리. 네, 그것만 버리셔도 주식시장에서 성공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대학생도 ISA에 들으라고 하던데요. ISA의 가장 큰 장점으로 세제 혜택을 꼽던데 이제 투자금이 적은 청년에게도 이게 체감할 만큼 큰 혜택일까요? 그리고 뭔가 청년들이 이 ISA를 활용해야 될 가장 큰 이유가 혹시 무엇일까요? 사실 이제 청년연 ISA가 나온다라고는 하는데 아직까지는 아닌 것 같고요. 사실 그리고 완전 100% 비과세도 아니고 이제 저율과세이기 때문에 뭐 금액이 작다라고 하면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혜택이 없을 수도 있다고, 체감적으로 없을 수도 있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ISA 안에서는 대부분 이제 주식 매매보다는 ETF라던가 배당형 상품들을 많이 하실 수밖에 없을 건데 그 수익 자체가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내가 체감적으로 세금 이거 아껴가지고 뭐 얼마나 혜택이 되겠어라고 하지만 나중에 습관적으로 세제 혜택을 찾아보는, 이런 제도를 찾아보는 습관이 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ISA가 이제 최대 1억 한도거든요. 연간 2천만 원에서 이제 5년 동안 넣어서, 그리고 종합소득 과세를 하신 분들도 받을 수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한도를 여력 있는 한 상태에서는 계속적으로 채워 넣으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요. 이게 쌓이면 나중에 도움이 많이 되실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게 모든 게 다 젊을 때 습관이고 20대에 잡힌 투자 습관이 한 40대까지도 가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중간에 내 투자 습관을 바꾸려면 정말 뼈를 깎는 노력들이 필요해요. 근데 이제 그 과정에는 정말 뼈를 깎을 정도의 고통이 필요하거든요. 이건 아마 이 부분들은 아마 나중에 겪어보셔야만 이해가 되실 건데, 지금 20대 때 잘된 투자 습관을 하시면 꾸준하게 40대, 50대까지 투자하실 수 있다. 그런 관점에서는 세제 혜택 상품들은, 특히 청년연 혜택 상품들은 잘 찾아서 이용해 보시기를 강력하게 추천드리겠습니다.